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친구가 힘들어 눈물을 보일 때면 자신의 사정을 제쳐두고 가장 먼저 곁에 서서 위로합니다. 괜찮아. 내 옆에 내가 있잖아. 그 한마디를 전해주기 위해 자신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것도 잠시 있습니다. 가족이 무언가 필요하다고 말하면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고 망설임 없이 돕습니다. 자신이 오늘 해야 할 일정은 미뤄져도 가족이 원하던 일은 단숨에 해결해 주고야 맙니다. 겉으로 보기엔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보다 배려 깊고 누구보다 헌신적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항상 남의 기분을 먼저 살피고 상대가 불편하지 않게 내 마음을 숨기고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하며 괜찮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삶. 정작 나 자신은 늘 뒷전으로 밀려나는 순간들. 왜 나는 늘 남을 챙기면서도 내 마음은 돌보지 못할까? 남들에게는 웃으며 괜찮은 척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지쳐 있었고 아무도 모르게 텅 빈 공허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로웠고 가장 가까운 이들과 함께 있어도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린 듯한 허무감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짜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내 안의 목소리를 더 이상 듣지 못하게 된 나 자신이었음을. 언제부터인가 거울 속 내 얼굴이 낯설어 보이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조차 모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물어볼 겁니다. 언제부터 우리는 자신을 가장 뒤로 밀어두게 되었을까요? 회사에서 동료가 업무를 부탁했을 때 이미 내일도 산더미인데 거절하지 못하고 네, 제가 할게요. 모임 자리에서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분위기를 즐기지만 나는 괜히 대화의 빈자리를 메우려 했습니다. 혹시 어색한 침묵이 흐를까봐, 혹시 누군가 소외감을 느낄까봐 내 이야기는 꺼내지 못한 채 분위기를 살리는 역할에만 머물렀습니다. 그 순간에도 정작 내가 즐겁고 있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나는 늘 양보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문득 집에 돌아와 혼자가 되었을 때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왜 나는 언제나 남을 우선으로 생각하면서 내 마음은 뒤로 밀리고 내 삶은 점점 비워지는 걸까? 왜 내가 주는 사랑과 배려는 고단함으로 돌아오고 정작 내가 바라는 따뜻함과 이해는 끝내 내게 닿지 않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순간 당신은 처음으로 자신을 배려하면서도 남을 잃지 않는 법을 알게 됩니다. 남을 먼저 챙기면서도 늘 뒷전인 당신.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그 패턴을 깨고 나 자신을 삶의 중심에 세우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이유와 남을 챙기면서도 내 삶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해주세요. 배려가 때로는 상처가 된다. 배려는 아름다운 미덕이지만 그 배려가 지나칠 때 나는 스스로를 가장 소중하지 않은 존재로 취급하게 됩니다. 그 미덕이 과해지면 독이 됩니다. 남이 먼저이고 나는 나중인 삶. 언뜻 따뜻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나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깊은 자기 부정이 숨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희생과 억눌린 감정이 쌓여갑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세상은 이런 사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 사람은 괜찮다라며 더 많은 부탁을 하고 더 쉽게 이용하고 더 가볍게 대하기도 하지요. 배려가 선이 아니라 족쇄가 될 때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는 배웠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양보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살피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왜 착하게 살수록 마음이 더 공허해질까요? 심리학자 앨리스 밀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을 숨기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모습을 연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리게 된다고요. 그리고 언젠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만든 착한 가면이 나를 올가매고 있구나.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배려와 희생이 정말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무의식적인 두려움이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을 돕지 않으면 미안해하고, 거절하면 죄책감이 들고, 나 자신을 우선시하면 이기적이라고 자책하는 그 마음. 혹시 이것이 진정한 사랑보다는 버림받을까봐, 싫어할까봐 하는 두려움은 아니었을까요? 세상은 묻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늘 존중받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착해도 만만하게 여겨질까? 그 차이는 단순합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챙긴 사람은 존중받고 자기 자신을 뒤로 미룬 사람은 잊혀집니다. 아무리 배려해도 아무리 희생해도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남도 나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뒤에서만 머물 겁니까? 언제까지 괜찮다라는 말로 스스로를 지우며 살 겁니까? 당신이 스스로를 뒷전으로 둘 때 과연 세상은 당신을 앞자리에 앉혀줄까요? 왜 나는 늘 뒷전이 되는가?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착한 사람은 특히 내가 남을 위해 애쓰면 언젠가는 그들도 나를 알아주겠지라는 기대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남도 나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결코 남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다. 내가 나를 끝없이 뒤로 미루는 삶은 결국 남에게도 진정한 사랑을 건네지 못하게 만듭니다. 모임에서 늘 계산을 도맡아 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고맙다고 웃으며 자리를 떠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텅 빈 지갑을 바라보며 그 친구는 묵묵히 한숨을 내쉽니다. 남을 챙기는 건 당연했지만 정작 자신을 챙겨주는 이는 없었습니다. 늘 다른 사람의 고민을 들어주던 직장 동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든든하다고 말하지만 막상 그 동료가 힘들어 눈물 삼킬 때 곁에 앉아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의 슬픔에는 귀 기울였지만 자신의 아픔은 끝내 묻어둔 채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가족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어머니도 계십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상을 차리고 자식들의 걱정은 늘 먼저 챙기면서도 자신의 아픔과 외로움은 뒤로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자식들은 제 삶을 살러 떠나고 이제는 돌봄을 주던 그 손길이 외롭게 남아 누구의 위로도 받지 못한 채 긴 밤을 견디고 계십니다. 이 장면들 속에는 공통된 이야기가 있죠. 늘 누군가를 먼저 생각하다 보니 정작 자신은 돌보지 못했다는 것. 착하다는 말 뒤에 숨어버린 외로움과 허무함이 그들의 삶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남을 먼저 챙기는 삶은 결국 나를 잃어버리는 삶이 될 수 있다. 혹시 지금도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오늘 하루를 또 남에게 내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가족, 친구, 직장 동료의 기대를 충족시키느라 정작 내 마음의 목소리는 무시하고 있지 않나요? 당신이 늘 뒷전으로 남을 때 과연 그들은 당신을 앞자리에 앉혀줄까요? 철학자 에리히 프롬은 말했습니다. 사랑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 내가 나를 챙기지 못하면, 내가 나를 존중하지 못하면 남을 향한 내 배려는 결국 무너져버린 토대 위의 집과 같습니다. 남을 먼저 챙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를 버리는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착한 사람은 늘 같은 고통을 겪습니다. 속으로는 지쳐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웃음을 지어야 하는 고통. 마음은 소리치고 있는데 입술은 늘 침묵해야 하는 고통. 그리고 마침내 깨닫습니다. 내가 배려라 부른 것은 사실 내 마음을 억압한 것이었다. 프랑스 철학자 시몬 베이유는 말했습니다. 관심은 영혼의 음식이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관심을 타인에게 쏟아부으면서 정작 자신의 영혼은 굶겨왔습니다. 밤늦게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고 난 후 혼자 남겨진 고요한 방에서 느끼는 그 공허함.
모두가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외로울까요? 여기서 놀라운 역설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타인을 챙길수록 우리 자신은 점점 더 투명 인간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오직 다른 사람에게 유용한 정도로만 측정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존재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완전한 가치라고 했습니다. 즉, 당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서 가치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부터 이 진실을 잊어버렸을까요? 사랑의 불균형, 관계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주고받는 거래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일까요? 우리가 남을 먼저 챙기기만 하는 관계는 사실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 속에는 진정한 나가 없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은 당신의 진짜 모습을 모릅니다. 당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떨 때 행복한지, 어떨 때 슬픈지. 상대방이 아는 건 오직 나를 챙겨주는 당신뿐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완전한 모습을 보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자신을 숨기고 있다면 상대방은 당신의 가면만 사랑하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당신도 모르게 상대방을 조종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희생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해야 해라는 무의식적 거래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사랑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사랑받기 위해 연기하고 있는 걸까요? 착한 사람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기 자신을 삶의 주인공으로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무대 위에서 나는 언제나 조연이었습니다. 남의 박수를 위해 살았고 남의 시선을 위해 웃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렇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언제나 나여야 한다. 만약 오늘부터 당신이 남보다 먼저 자신을 챙기기로 한다면 당신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리고 남들은 당신을 어떻게 대하기 시작할까요? 이제는 다른 선택이 필요합니다. 남을 챙기기 전에 먼저 나를 챙기는 용기.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단호함. 나도 필요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당당함. 그 순간 배려는 더 이상 희생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을 돌보려고 하면 죄책감이 밀려와요. 이기적인 건 아닐까? 다른 사람들이 실망하면 어떡하지? 이 죄책감은 어디서 올까요?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말합니다. 죄책감은 우리가 잘못한 일에 대한 건강한 감정이지만 수치심은 우리 존재 자체를 공격하는 독이라고요. 우리가 느끼는 건 대부분 죄책감이 아니라 수치심입니다. 내가 나를 우선시하면 나쁜 사람이야라는 수치심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해봅시다. 누가 당신에게 그렇게 가르쳤나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죄악이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목소리가 정말 당신의 목소리인가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목소리인가요? 남을 먼저 챙길수록 나는 뒷전이 된다. 이 말은 차갑지만 동시에 따뜻한 경고입니다. 이제는 거꾸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나를 얼마나 챙기고 있을까? 남을 돌보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살피는 것. 남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전에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배려의 시작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할 때 남들도 나를 존중합니다. 내가 내 삶을 귀하게 여길 때 비로소 내 착함은 이용당하지 않고 빛을 발하게 됩니다. 오늘 나 자신을 삶의 중심에 세워보세요. 나를 소중히 할 때 남을 향한 내 배려도 더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내가 나를 챙기는 순간 비로소 세상은 나를 존중하기 시작한다. 남을 먼저 챙기는 삶은 아름다워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사라진다면 그건 더 이상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첫 자리에 세우십시오.
당신이야말로 당신 삶의 주인공이니까요. 자, 이제 우리는 새로운 관점에서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을 가장 소중한 친구처럼 대한다면 어떨까요? 가장 소중한 친구가 힘들어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나요? 달려가서 위로해주고 필요한 걸 챙겨주고 따뜻한 말을 건네겠죠. 그런데 왜 자신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혹시 우리가 자신에게는 가장 엄격한 비평가가 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친구의 실수는 따뜻하게 이해하면서 자신의 실수는 가혹하게 비판하고,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친구가 된 사람이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다고요. 진정한 사랑은 자기 희생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온전함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것이에요. 당신이 자신을 사랑할 때 상대방에게 주는 사랑도 더 순수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에 조건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를 사랑해달라는 숨겨진 조건이 없는 거죠. 상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자신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자유롭게 사랑을 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마치 항상 충전된 배터리와 같을 거예요. 아낌없이 에너지를 나눠줘도 고갈되지 않는 그런 사랑 말이에요.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1년 후 당신이 자신을 가장 소중한 친구처럼 돌본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더 빛나고 있을 거예요. 눈빛이 더 맑고 미소가 더 진실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깊고 진실해져 있을 거예요. 왜일까요? 진정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신을 보여줄 수 있고, 진정한 자신을 보여주는 사람만이 진정한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할까요? 첫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하루에 10분이라도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그냥 창밖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둘째, 자신의 감정을 관찰해 보세요. 지금 내가 어떤 기분인지 하루에 몇 번씩 물어보세요. 처음에는 잘 모를 수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자신을 모른 채 살아왔으니까요. 셋째, 작은 거절부터 연습해 보세요. 정말 하기 싫은 일에 아니요라고 말해 보세요. 세상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더 존중하게 될지도 몰라요. 여기서 놀라운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을 돌보는 사람을 보면 다른 사람들도 자신을 돌보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 허락을 주거든요. 당신이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 다른 사람들도 나도 나를 소중히 여겨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돼요. 남을 먼저 챙기는 삶,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배려가 나를 갉아먹는다면 그건 결코 건강한 배려가 아닙니다. 오늘만큼은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나는 남을 존중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존중하겠다. 당신이 스스로를 챙기기 시작하는 순간 세상은 비로소 당신을 진심으로 챙기기 시작합니다. 일상의 작은 실천들. 미안해. 오늘은 내 일정이 있어서 도와주기 어려워. 이 한마디가 나를 지켜냅니다. 모임 자리에서 모두가 떠들고 웃으며 이야기를 이어갈 때 나는 늘 맞장구를 치며 분위기를 살리는 역할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조용히 내 이야기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내 생각도 들어줄래? 그 순간 나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당당히 목소리를 가진 한 사람으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힘들 때는 괜찮아 대신 나도 위로가 필요해라고 솔직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작은 선택들이 모여 나는 더 이상 뒷전이 아닌 내 삶의 주인공으로 서게 됩니다. 남을 먼저 챙길수록 나는 뒷전이 된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삶의 첫 번째 자리에 앉히십시오. 그것이야말로 가장 성숙한 배려이고 가장 단단한 사랑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맞아, 나도 그런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큰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딘 거예요.
자각이 변화의 시작이거든요. 오늘부터 당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고마워. 오늘도 최선을 다했어. 너는 소중한 존재야. 그리고 기억하세요. 남을 챙기는 것과 자신을 챙기는 것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둘 다 할 수 있어요. 아니, 둘 다 해야 해요.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세상도 당신을 사랑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자신에게 베푸는 그 따뜻한 사랑이 결국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거예요. 당신의 행복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도 당신이 존재해줘서 고맙습니다. 내일도 당신 자신을 가장 소중한 친구처럼 대해주세요. 남을 먼저 챙기는 삶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자신을 잃는 배려는 더 이상 아름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당신 자신을 삶의 중심에 세우세요. 그 선택이야말로 가장 강력하고 단단한 배려이자 사랑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당신의 마음도 지켜주세요. 댓글로도 여러분의 이야기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별책룸이었습니다.